고구려나 신라, 가야, 백제 이런 삼국의 나라가 대륙에 있었다고 다른 분들이나 여러 지인들한테 이야기하면 사실 좀 저 사람이 역사를 아는가 뭐 정신이 좀 이상한가 이런 소리를 이제 많이 이제 듣거나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좀 이상한 분으로 여기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나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봤을 때 고구려, 뭐 신라, 뭐 가야, 백제 이런 삼국의 지명들은 대부분 다 한 번도 지명이 표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지명이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도 제가 영상을 올렸지만 이 신라하고 백제 그리고 뭐 영남과 호남이 대륙에 있었다 이제 그렇게 영상을 올렸죠. 이 지도는 프랑스에서 복원하고 있는 1594년도 그려진 지도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 개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개경은 태조 왕건이 건설한 고려 왕조의 수도이다. 그리고 송도라고도 하기도 한다. 또는 송경이라고도 부른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개경은 송도 혹은 송경이라고 한다. 태조 왕건이 도입한 이래 37년 10개월에 강도 시기를 제외하면 436년 8개월 동안 고려 왕조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였다. 그러한 몽골, 홍건적에게 함락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지만 고려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했다. 고려는 개경과 서경, 평양, 양경제, 개경, 서경, 동경, 경주의 3경제, 개경, 서경, 동경, 남경의 한양의 4경제를 운영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앞전에 영상에서도 올린 것과 같이 고전은 개경, 서경, 동경, 남경, 한양의 4경제로 운영을 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지도를 보면 여기 현재 북직내, 이 지도는 명나라 시대 때 지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북직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이 개경이라고 설명이 들어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한양부라고 지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평양부라는 지명도 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 지명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남경의 한양이라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개경, 서경, 동경, 남경이 대륙에 있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을 어떤 분이 보시고 개경, 서경, 동경에 보면 경주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 경주라는 이름이 동경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가지고 지도에 보면은 산동 이쪽이 제가 동경이라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 확대해 보면 경주란 지명이 없는데 왜 여기에 경주란 지명이 없는데 왜 여기가 동경이냐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잠시 얘기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고려의 수도는 개경, 서경, 동경, 남경, 한양 이런 식으로 이제 사경제로 운영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도로 이제 봤을 때 제가 여기 이제 북직내가 이게 개경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양에 있는 데가 여기가 이제 서경이라고 설명이 되었죠. 그리고 산동 이쪽이 동경이라고 설명드렸고 경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명에는 경주라는 지명이 없는데 왜 동경이라고 이야기하냐 이제 그런 댓글을 다신 분의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한양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남경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 방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개경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경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동쪽에 있으면 이제 동경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으면 남경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이 방위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요 보시는 이 부분이 이제 황화방위 되어 있습니다. 자, 노랗게 채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개경을 중심이라고 개경, 서쪽에 있으면 서경, 동쪽에 있으면 동경, 남쪽에 있으면 남경, 이런 방위가 정확하게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설명한 것 같이 이제 개경, 서경, 동경, 남경, 한양 이런 식으로 이제 방위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삼경 체제로 되어 있었잖아요. 여기 개경, 서경, 동경, 경주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산동 지방의 지명이 이 경주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제 동경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는 방위로 봤을 때 이쪽 부분이 동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경주가 있는 신라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방위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방위 표시로 했을 때 여기 수도를 기준으로 해가 이 방위 표시가 이제 맞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경주라는 이 동경의 지명의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경주가 여기 있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방위 표시를 봤을 때 이 지도도 한반도 지명이 있습니다. 자, 한반도 지명을 확대해 보면 이 대륙에 있는 지명하고 일치하는 그런 지명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한반도도 한번 확대 후 지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붉은색으로 채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여기에 경도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경도는 현재 한반도의 서울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위쪽에 보면 또 붉은색으로 채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요것은 송도가 되겠습니다. 자, 송도가 앞전에 그래서 뭐라고 설명이 되죠? 자, 고려의 수도 개경이라 이제 불렀다 그런 설명을 앞전에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여기 보시면 개경은 송도 혹은 송경이라도 불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를 봤을 때는 이제 이 부분의 지명으로 확인했을 때 여기가 이제 고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상경제에 보면은 개경, 서경, 동경, 경주라는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주 보이시죠? 자, 지도를 보면은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가서 확인해 보면 저 붉은색으로 자, 여기
경주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명으로 봤을 때, 고려의 수도 상경제가 맞네? 이 한반도 고려 맞네? 이렇게 생각이 됐을 것입니다. 이 지명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개경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서쪽에 있어야 서경이 되겠죠. 그리고 동쪽에 있어야 동경이라는 그런 지명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사경지에 보면 이것도 기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경, 동경, 남경 이런 식으로 이제 방위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송도가 고려의 수도 기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서쪽에 가면은 여기에 서경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남쪽으로 내려가면 자, 남경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동쪽으로 가면 동경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야 이제 방위와 지명이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붉은색으로 채색되어 있잖아요. 경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은 남쪽 방향으로 지명이 됐으니까 여기는 남경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 이 지명이 맞을 것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한반도 대한민국 서울 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경에 가면 동경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 그 지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쪽에 가면 서쪽이 서경이라는 지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동경이라고 돼서 경주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이 자, 프로그램이 더 정리가 됐네. 자, 이 부분이 개경이고 송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앞전에 경주가 동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를 한번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죠. 자, 경주가 지금 이 주도를 보면은 자,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자, 여기가 청도, 개경, 수도를 중심으로 해가 자, 동쪽 방향이라고 이제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동쪽에서 또 이동해 가지고 저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동경일까요? 이 남경일까요? 이게. 자, 그러면 서쪽에는 이걸로 따지면은 서쪽으로 가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뭐 서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서경이 그렇다면 이거와 똑같이 본다면 이 부분에 이제 서경이 위치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경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그러면 이게 남경일까요? 좀 위치가 좀 이상하죠. 자, 앞쪽에 대륙에서
적용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이 방위 표시가 딱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 되면 여기가 서경, 동경, 남경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여기 한반도를 적용하면은 이 지명이 좀 이상하게 형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점은 여기인데 이렇게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동쪽으로 수도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방향이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죠. 좀 이상하죠. 그리고 요 위쪽에 또 평양이 보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고려는 개경과 서경, 평양, 이경제로 또 운영을 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개경이 중심이 되가 서쪽에는 평양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지도를 보면은 송도 개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양이 여기 뭐 이쪽으로 이렇게 가거나 이쪽으로 이렇게 가거나 안 그러면 뭐 서쪽으로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여기에 이제 서경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바닷가 쪽이나 이쪽 부분에 서경이 이제 위치해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쪽 부분에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이제 평양이 있는 거 보면은 평양은 현재 개경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 북쪽 방향이죠. 그러면 여기는 북경이 되는 거죠. 북경. 북쪽 방향에서 이게 당연히 북정이 되는 게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 고려는 개경과 서경, 서경이 이제 평양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방향이 이제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도하고. 종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한반도 여기를 이제, 3경제, 2경제, 뭐, 4경제, 고려를 수도를 생각을 해보면, 이 방이 표시가 이제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개경을 중심으로 했을 때, 송도를 중심으로 했을 때, 서경, 동경, 남경, 이 방위 형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나 앞전에 대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가 이제 개경이 되고, 개경을 중심으로, 여기에 이제 서경이 되겠죠. 그리고 동경, 남경,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위 표시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고지도도 한정을 한번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 고지도는 예전에 제가 소개도 했는데요. 중국 사이트로, 그러니까 중공 사이트로 이제 설명을 해보면은, 1360년도 이후에 제작했다는 그런 지도가 되겠는데, 이것은 수동 1기에 나오는 지도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동 1기라고 나오게 되어 있는데, 지도 이름이 수동 1기겠죠. 뭐 1328년에서 1392년 뭐 청준이라는 사람이 뭐 제작했다는 지도라고 하는데, 하여튼 여기다 보면은
자, 한반도 지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고려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죠. 정확히 고려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 좀 표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동쪽이 남경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우리 한반도 경주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가 동경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고려로 적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수도라고 생각하면 서쪽에는 그럼 서경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요 한자 요게 아마 서경인 것 같은데 이 한자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식별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요거보다 더 선명한 지도를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1778년도 수동 일기에 나오는 지도라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더 선명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부분도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자, 고려라고 또 적혀 있죠. 분명히 고려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려 옆에 보면 이제 북경이라고 적혀 있죠. 좀 이상하죠, 이거. 북경이면은 이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이제 북경이 되겠죠. 앞전에 여기 본 글을 보면은 평양이 서경이라고 돼 있잖아요. 평양이 서경이 돼 있고 고지도를 이제 살펴보면은 평양이 이쪽 부분에 북쪽 부분에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송도 개경에 고려수도 개경에서 북쪽 부분에 평양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도를 보면은 여기 서쪽 부분에 여기가 이제 평양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즉 이 부분이 평양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주라고 지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동경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남경이라고 또 나오는 것을 하겠습니다. 고려 수도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쪽이면 동경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자로 보면 여기 남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얘는 방향이 또 남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 좀 이상한 지도죠. 그리고 북경지대에 보면 여기에 북경이라고 되어 있네요. 현재 중국의 베이징 위치에 보면 북경이라 되어 있고 여기는 태경, 서쪽에는 태경이라고 되어 있네요. 서쪽이 태경이 아니네. 요거는 다른 한자로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내려가 보면은, 여기, 여기 남경이라고 보이네요. 그래, 여기에 이제 북경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남경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요렇게 식으로 이제, 방위가 이제 식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반도 보면 좀, 방위가 좀 엉뚱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동쪽을 남경이라고 하고, 그리고 동남쪽을 동경이라고 하고, 서쪽을 북경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도는 1778년도 수동일기에 나오는 지도로 가는데 좀 이 지명이 좀 의심 가는 그런 표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한반도를 고려 수도를 적용했을 때 좀 방위가 좀 이상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륙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방위를 적용했을 때는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고구려나 신라, 백제가 무슨 대륙에 있지 않고 한반도에 뭐 있다고 뭐 가정을 하더라도 한번 지명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 고구려나 신라가 여기 한반도에 있다고 다 설명을 하니까 대륙사가 여기 있는 고구려 신라를 다 버리더라도 한반도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양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한성부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조선의 부 한성부라고 하는데 요 지도는 대동 여지도에 아마 지도가 될 것입니다. 대동 여지도에는 서울 지명 이름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요. 이거는 왜 그런지 저것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요거 서울 대동 여지도라고 이제 방금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제 아래쪽에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고려시대에도 계속 사용되었으며 지금은 경기도 북부권 상당 지역, 지금의 고양, 의정부, 양주, 구리, 남양주와 함께 양주라는 이름으로 느슨하게 통합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양이라는 지명과 의정부, 양주, 구리, 남양주라는 요 지명들이 양주라는 이름으로 통합됐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양주 보이시죠? 프랑스에서 복원하고 있는 1594년 지도로 추측되는 이 지도를 보면 한반도와 대륙의 같은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한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한반도 보면 여기 경도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기 현재 여기가 이제 대명국에 이제 서울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서울 지역이죠. 서울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경도라고 이제 적혀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한자 보시죠. 자, 요게 이제 양주라는 지명인데요. 자, 앞전에 나무위키의 설명으로 몇 개의 이름이 이제 양주로 이제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양주라고 지명이 보이죠? 자, 한반도 서울 옆에 오른쪽에 이제 양주라는 지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륙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대륙으로도 이동해 보면 똑같은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황성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에 이제 훈민정음 은혜에 강남은 황제가 계신 곳으로 우리나라다 이제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황도라고 적혀 있는 이 바로 위쪽에 보면 여기도 보면 양주부라는 똑같은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는 양주부고 한반도에는 양주라고만 적혀 있었죠. 여기는 이제 세 글자로 양주부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명이 일치되는 게 많이 이제 보이고 있죠. 한반도의 지명과 이 대륙의 지명이 도시 이름이 일치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주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는 양주부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양주시, 대한민국 양주시에서 올려놓은 홈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자, 요거 분야가 보면 역사 전통 시대라고 되어 있고 지역이 경기도 양주시라고 되어 있죠.
시대는 조선 정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필자가 정학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한자 보시죠? 양주부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지도에 보시면, 자, 요 한자 정확한 일치되는 양주부의 한자를 볼 수가 있죠? 자, 1395년부터 1413년까지 경기도 양주 지역에 설치되었던 행정구역이다. 자, 여기는 또 양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보면 경기도 양주라고 설명을 하니까, 자, 여기에 있는 저 한반도 지명에 이제 양주라고 이제 생각이 들은 그런 설명이 느껴지는 거죠. 저 양주라고 돼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 서울에 이제 양주다 이제 설명을 하니까 요 한반도 이제 양주 같이 느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도읍을 한양, 즉 예전에 양주로 옮기면서 양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동천, 대동리로 강제로 이주시키고 양주군으로 강등시켰다. 1395년 태조 4년에 고려 시대 견주 지역으로 다시 한번 이주시킨 후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하여 양주군을 양주부로 승격시켰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양주군을 양주부로 승격을 시켰다. 그리고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도읍을 한양에서 양주로 옮겼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고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대한민국 서울 아닙니까? 서울의 경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 설명으로 보면 여기 이 부분이 한양이 되겠죠. 한양에서 여기에 양주로 이쪽으로 사람들을 옮겼다.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제 옮겼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도읍을 한양 지역 예전에 양주로 옮겼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양주군을 양주부로 승격시켰다.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양주부에 관한 기록은 태조실록 권 10일 태조 6년 1397년 1월 24일 정축조에 양주군을 승격시켜서 부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세종실록 권 148 지리지 경기 양주도부 세종실록 권 148 지리지 경기 양주도부조에는 태조 4년 1395년 양주군을 승격시켜 양주부로 삼았다. 기록도 있고 이후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지리지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분명히 또 양주도부도에서 양주군을 다시 양주로 승격시켰다. 이런 내용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양주부로 승격을 시켰다. 1397년 태종년에 취소를 견주지역 또는 즉 오늘날의 양주시 곱동 일대로 이전하였다. 1413년 태조 13년에는 양주도읍으로 1466년 세조 12년은 양주목으로 또 승격시켰다.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양주시에서 올려놓은 홈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개신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청나라의 제자 가인 소설 개신편의 번역본이다. 자, 고전 산문에 보면 한국화 중앙연구소로 되어 있고, 창작 연도가 1884년경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청나라의 제자 가인 소설 개신편의 번역본이다. 자, 한글 필사본, 필사자, 미상 32권 32채, 청나라 때의 제자 가인 소설 개신편 32회를 완약한 책이다.
원정 게시편은 성서의 기관이라고도 하며 초집 10회, 2집 10회, 3집 12회로 이루어져 있다. 장서각에 소장된 낙선집은 게시편은 1884년 고정 21년 전후에 이종태 등 문사들에 의해 중국 소설이 번역될 때 함께 번역된 것으로 추정된다. 번역 양상은 지역과 축약을 지향하였지만 일부 의역이 있고 충해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개적도 이루어졌다. 번역본은 낙선제번 외에 일본 도쿄대학 히라야마 문고에 낙지를 15척이 있었으나 지금은 일실되고 없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 뭐 책이 사라졌다.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내용편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자, 명나라 양주부 나오죠? 자, 명나라 양주부. 자, 이거 기억해 주세요. 여기 보면 강도현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명나라 양주부 강도현에 살던 수제 능가사는 어려서부터 부상의 아들 장옥비와 우애가 깊었다. 어느 날 능가사는 아버지의 원수를 갖고 양주로 피신해 온 석패형을 만나 의형제를 맺는다. 석패형은 능가산의 부탁으로 복권에 가던 중 강도를 만나 구치교를 구하고 인연으로 두 사람은 부부가 된다. 한편 능가산은 가사를 몰수당하고 의사 유준과 함께 길을 나서다가 연주 보은사에서 복권 안철사 이적의 딸 이여연을 만나 시로 주고받으며 사랑을 나누지만 별난으로 두 사람은 헤어진다. 이적은 산동 순부에 임명되어 도적을 소탕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석패형과 유준은 그 휘하에 들어가 적군을 대파하는 공을 세운다. 고향에 돌아온 이여연은 숙부가 강압적으로 이부 상서의 아들과 혼인시키려 하자 가마를 바꿔치기 하여 도망친다. 개선하고 돌아온 이적은 병부 상서의 석패형과 유준은 총병을 제수된다. 유준은 이적을 따라 조선의 사신으로 간다. 이런 내용을 보도록 했습니다. 요거는 명나라 양주부 강도현이라는 지명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조선의 사신으로 간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명나라가 조선인데 조선의 사신을 간다. 참 이것도 내용이 좀 엉뚱하네요. 희시를 알게 되면 이런 것을 읽으면 좀 이상하죠. 여기 보면 개신편에 보면은 명나라 양주부 강도현이라는 지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고지도를 보죠. 자, 고지도를 보면은, 여기는 이제 한반도, 서울, 한양의 우측에 이제 양주가 되겠죠. 자, 이 지명은 아닌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양주부의 강도현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륙 중구로 가보면, 자, 여기, 황도가 보이죠. 조선의 임금이 있는 곳, 훈민정음 은혜에 나와 있는 황제가 있는 곳, 강남이 우리나라다. 그런 내용의 상단에 보면 여기 양주부가 보이죠. 자,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네, 잘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양주부 강도현이라고 분명히 딱 나와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개신편에 명나라 양주부 강도현이라고 딱 적혀있는 이 부분에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내용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봉축 특집 부처님 생신 도성 한복판 만백성 연등 밝히네 이런 내용 볼 수가 있죠. 자, 이 글은 2018년 5월 21일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 선조들의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림, 재밌는 그림 보이시죠? 자, 여기 이제 갓을 쓰고, 조선 선비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자, 한복에 이제 갓을 쓴 조선 선비와 아는애가 보이고, 자, 요거 한복 맞죠? 정확하게. 자, 이 사이트는, 조선을 지금 현재 이제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처님 생신 도성 한복판이라고, 천조들의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소개해주고 있네요. 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4월 초 8일은 지위 고하를 뛰어넘어 누구나 즐거운 번국민축제였다. 자, 종로 거리 연등 환하게 밝혀 의금부 야간 통행금지 해제 어린이 신나게 뛰어노는 날 고려 조선 문인 축파일 노래 이런 내용을 붙여 있습니다. 자, 부처님 생신은 4월 초 8일이네. 도성 사람들은 천백등을 달아 발언하네. 조선 정기 문인 서거정. 자, 여기 서거정이라는 사람 나오죠. 자, 이 서거정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자, 우리 역사를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요분이 1420년에서 1488년까지 사신 분이라고 이제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사기 시집에 실린 시다. 억불숙류의 시대로 알려진 조선시대이지만 당시 한양에 사는 백성들은 4월 촛발 수많은 등을 밝히고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했다. 이 밖에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문인과 사대부들은 촛발 풍가 그날을 맞이한 마음을 담은 작품을 다수 남겼다. 마치 동영상과 사진을 보듯 생생하게 표현한 손자들의 부처님 오신 날 모습을 살펴본다. 촛파일은 잔치였다. 지금부터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양반이나 상인 누구나 마음 편히 즐기는 축제였다. 자, 서거정은 배꽃처럼 밝은 달밤에 지에서 돌아가면서 사람이 헛된 생각이 어찌 꿈인들 지니겠는가라고 촛파일을 맞이한 심정을 노래했다. 자, 부처님 오신 날 지금과 즐겁게 술 한잔하고 늦은 밤 달을 벗삼아 집으로 돌아가던 것이다. 그러면 그는 헛된 생각을 꿈에 지었냐겠느냐 하며 탈속을 발언했다. 조선전기 도성 한양의 촛발 풍경은 서거정이 남긴 한도 시병이라는 글을 통해 생생하게 드러난다. 자, 여기 중요한 말 나옵니다. 자, 서거정이 남긴 한도 시병이라는 책에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 글은 종과 간등이란 단락이 그것이다. 종가는 지금의 서울 종로 거리로 당시에는 한양의 중심이었다. 관등은 부처님 탄신 이래 불을 밝혀 봉축하는 것을 나타낸다. 종과 간등이라 촛파일을 맞아 종로 거리의 연등을 환히 밝힌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자, 내용은 다음과 같아. 장안성 중 백만가 일라 연등명사하 삼천세계 산호수 24교 부용화 동가서시 벽여주 아동경주 지로유 성두란 간난불수 황금 누전 체교고 한자는 읽기도 어렵네요. 여기 보면 이제 장안성은 서울을 상징하는 것으로 조선의 수도 한양이다 딱 설명을 하죠. 장안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장안 그러면은 중국에 장안이라는 그 지명이 있는데 중국 대륙의 서쪽 부분은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이제 서울이라고 조선의 수도 한양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4교는 중국 양주 강도현에 있던 24개의 다리로 번화한 도성의 거리를 나타낸다. 이 시를 통해 조선 전기 부처님 날 한양의 대부분 집들이 밤새도록 연등을 환하게 켜놨음을 알 수 있다. 자, 그 경치가 마치 산호수 빛과 같았고 종로 중심은 연꽃이 핀 듯했다. 밤은 대낮처럼 환했고 이들은
마치 원숭이들처럼 신나게 놀았다. 연등은 부투치성이 기울 때마다 밤새 불을 밝혔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월 첫 8일에 뒷집마다 거리마다 등을 내거는 간등의 풍속이 있었다. 자, 사진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기사 앞에서 설치한 간등 신재호 기자 이렇게 사진을 올렸네요. 자, 조선전기 생육신은 한 사람은 남해온 추강집에도 초파일 당일 한양을 환하게 밝힐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초파일 등불이 수많은 집을 비추어 만급 이래 연의 석가모니 위한 것이다. 등광 8일 조천가 만급 내 연희석가 부처님 오신 날 한양의 축제 분위기는 그 위에도 이어졌다. 조선 중기 문인 권필 석조집이 그 증거이다. 그는 간등행이란 칠원고시에서 한양의 부자들은 천하의 영웅이라면서 등을 밝히고 잔치를 벌여 가르침을 전하고 초파일의 풍경을 노래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많은 여러 내용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건 다 읽어드리기는 좀 문장이 너무 긴 것 같아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찾아야 되겠죠. 이 많은 글에서.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서거정이 남긴 한도 10영이라는 글을 통해 생생하게 드러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거정이라는 글을 한번 검색을 해보죠. 서거정. 자, 서거정은 위키백과 내용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한번 볼까요? 여기는 서거정이라고 했고, 조선 문종, 세종, 성종 때의 문신이자 학자이며 번가는 대구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서거정 한국민화민족대백과 사전에는 세조, 조선 정기 제7대 제위에는 공방정 고려 후기 임춘지의 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서거정을 한번 선택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내용 보시면 서거정은 1420년에서 1488년 조선 문종, 세조, 성종 때의 문신이며 학자이다. 본가는 대구, 자는 강종, 초자는 자원, 호는 사가정 혹은 정정정이며 시호는 문충이다. 네, 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서거정이란 이분은 1420년대에서 1488년도까지 사신 분인데, 자, 여기 보면 세종 나오죠.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자, 성종의 6임금을 섬겼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세종 나오죠. 자, 훈민정음 은혜 요 내용 보면은, 자, 여기 내용 보이시죠? 자, 동국은 저 황제가 계신 나라이니, 자, 우리나라다.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상담으로는 강남이라 하니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훈민정음, 요거는 1459년 세조 5년에 발간된 원인속보에 세종대왕의 서문 본문에 부분이 수록되어 있고 해례본에 있는 제자해에 수록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요 내용이 요 해례본의 내용이라고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 1459년 세조 5년에 관한데 훈민정 은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 강남이 요 고지도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자, 여기에 자, 대륙 중국이 보이시죠? 자, 요 부분이 이제 강남이 이제 황제가 계신 곳이고 우리나라다. 자, 앞전에 그 내용을 봤을 때
자, 서거장이라는 이분을 확인해 보면, 자, 세종, 문종, 단종, 세종, 예종, 성종에 6임금을 섬겼다고 했죠. 자, 세종 시대 때, 자, 서거정이라는 분이, 자, 세종대왕을 모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훈민정음 은혜에, 여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자, 중국은 황제가 계신 곳으로 우리나라다. 그리고 상담으로는 강남이라 하느니라. 자, 요 부분이 이제 서거정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황도라고 적혀 있잖아요. 요 부분이 강남이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여기 있었다는 거죠. 서거정이라는 벼슬을 하신 분하고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서거정이 여기서 황제를 세종대왕을 섬겼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죠. 서거정이 한도 시병이라는 글을 통해 글을 남겼고, 자,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자, 장안은 서를 상징하는 곳으로 조선의 수도 한양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24교는 중국 양주 강도현이라고 되어 있죠. 요 강도현, 요 정확히 한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 조금 더 확대해 드릴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강도재현이라는 요 한자를 볼 수가 있죠. 즉, 자, 중국의 양주가 강도현이고, 여기가 한양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장안성이 서울이고, 조선의 수도 한양이다.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중국 양주 강도현에서, 번화한 도성의 거리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중국 강도현에서 이제 요렇게 이제 불교 이제 축제를 했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장안은 조선의 수도 한양이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훈민정음 은혜의 기록으로 현재 여기 황성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한양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가 조선의 이제 수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곧 장안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에 내용이 여기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양주부라고 나오고 여기 강도현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저 장안은 서울을 상징하는 곳으로 조선의 수도 한양이며 24교 중국 양주 강도현에 있던 24개의 다리로 번화한 도성의 거리를 나타낸다. 자, 정확하게 강도현이라고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양주부 강도현이라는 거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꾸 버튼을 자꾸 잘못 눌러가지고 지금 지도가 좀 종료됐습니다. 읽어드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현재 영상은 제가 편집 없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청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집해가 올리면 더 깔끔하게 나오는데 그냥 편집하기도 좀 귀찮고 해가지고 그냥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중국 대륙이 강도현에 적혀있기 때문에 한반도
여기 양주라고 적혀있지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한양, 자, 이 부분에 양주가 아닌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경도라고 적혀있는 이게 한양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좀 이해 가십니까? 자, 한반도 여기에 있는 경도라 적혀있는 이거는 한양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신라, 고구려, 뭐 백제, 뭐 이런 게 대륙에 있지 않고 한반도에 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최근 근세 이성계 조선을 예를 들어도 역사가 얼마나 이제 엉터리로 조작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우리는 이성계 조선이 여기 한반도에 있었다고 배우고 학교에서나 국가에서도 모든 전 세계 대표하는 유명한 대학교에서도 다 여기가 조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양주부 강도현이라는 지명을 가지고도 설명을 했지만 훈민정 은혜를 가지고 황제가 계신 곳이 우리나라이고 꼭 강남이다 라는 조선 황조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 은혜 기록을 토대로도 대륙이 여기 조선에서 대륙이 조선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많은 여러 가지 단서를 확인해 보면 이 한반도 자체 여기가 뭐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었다는 거는 이건 터무니없는 소리가 되겠죠. 고구려, 신라, 백제는 여기 다 대륙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륙하고 이 한반도 지명이 이 비슷한 지명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 같은 지명이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거는 아마도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고래 행정구역이라고 이제 위키백과에 검색해보면 고래 행정구역은 성종 초부터 정비되었으며 전국을 5도 양계와 경기로 크게 나누었다. 그 안에 삼경, 사도부, 팔목을 비롯하여 군 현진을 설치하였는데 995년 성종 14년 당나라의 제도를 채용하여 10도를 설치하였다. 이런 내용을 붙여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 10도 고려 성종 14년 995년 때 개편한 지방제도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관내도라고 되어 있고 여기 양주라는 지명을 볼 수가 있죠. 왕주는 서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전에 본 고지도에 보면은 여기 이제 양주라고 적혀있는 아마 이 부분이 아마 될 겁니다. 여기 양주라고 적혀있죠. 즉, 이제 지명을 대륙에서 이제, 한반도로 지명을 이제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강주도 나오고, 황주, 해주,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기도 보면 제시대 지명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황주 나오잖아요. 황주. 이제 황주는 요거는 대륙에 있는 지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대륙으로 이동해 보면 여기 한양부라고 나오잖아요. 한양부 한양현이라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황주부라고 이거 나오잖아요. 황주현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의 지명이 이제 한반도로 또 이동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 또 해주가 나오잖아요. 해주 지명도 대륙에 있습니다.
해주는 아마 이제 산동 주변인가 여기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다 지명의 위치를 이제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해주라고 요 보이시죠? 지명이 요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해주의 지명은 현재 산동, 대륙에서 이제 산동 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네, 예전에 여기가 이제 신라 땅이었겠죠. 그리고 중원도라고 는 거잖아요. 중원에 보면 충주가 나오고, 뭐 청주가 나오고, 그리고 충청북도 및 경기도 남부 일대 뭐 이런 지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충주 나오죠. 그리고 청주 나오죠. 이것도 대륙에 다 있습니다. 이름을 확인해 보면 충주가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이거는 광주 같고 이거는 광주네요. 하여튼 이 지명을 찾아보면 있는데 제가 많은 지명을 다 위치를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 영상 찍을 때마다 또 찾아야 되고 또 찾아야 되고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중원이라고 하잖아요. 중원 그러면 우리 보통 어디라고 생각하죠? 중원 대륙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륙의 중원 지역의 지명이 한반도로 이제 이동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남 요 보시죠. 하남도 이거 대륙의 하남 지방 이름 아닙니까? 이게 공주하고 뭐 운주하고 이런 이름이 있는데 이게 양강 충청 주도에 합병되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원년 1106년에 합병됐다. 자, 하남이 여기 대륙 지도를 보면 어디가 하남이냐면 여기 하남 보이시죠? 여기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황하가 되겠습니다. 황하 밑에 여기 하남이라고 하남부라고 보이시죠? 자, 우측에 보면 여기 황하 바로 밑에 보면 여기에 또 하남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남부의 위치가 바로 여기에 하남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동이라고 되어 있죠. 영남은 상주 등 지금의 경상북도 북부 및 충청도 북부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건 거짓이죠. 대륙에 있는 영남이 충청도 지금 한반도 경상북도 쪽으로 이동됐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동도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경주, 김주, 뭐 관할이었는데 여기 이제 지명이 이제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남이 제가 어디라고 했죠? 황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위쪽 부분이 여기가 이제 영남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가 호남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영남, 호남. 제가 영남 호남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조선 왕조 기록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측정을 한 겁니다. 실제 고려시대에 때는 여기가 영남인지 호남인지 정확하지는 않죠. 이것은 조선 왕조 기록을 토대로 해가지고 영남과 호남을 위치를 비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남도, 요 산남 나오잖아요. 산남은 이게 산동이겠죠. 삼남도, 진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나중에 경상남도, 뭐, 지명으로 뭐, 이동됐다. 강남, 요 강남 나오잖아요. 강남도, 전주, 영주, 뭐, 순주, 마주, 뭐, 이런 게 이제 강남에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고지도로 보면은, 여기에 양자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이 양자강 아닙니까? 여기가 양자강이고 여기가 이제 항화가 되겠는데
자, 양자강의 이 남쪽 부분이 여기가 이제 강남이 되겠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제비가 강남 갔다 돌아온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제비가 바로 여기 강남 여기 갔다가 이제 한반도로 이렇게 오거나 여기에 이제 북경적으로 이렇게 온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강남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도 여기 강남 그러니까 한양이 간다 그런 이야기게 되겠죠. 여기가 황성이기 때문에 여기가 한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비가 강남 갔다 돌아온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내용은 한양 즉 대륙에 있는 한양에 간다. 이제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해양도, 뭐 석방도, 폐서도 이런 것도 나오는데 폐서에는 여기 보면은 이제 서경, 평양 등의 지금의 평안남도, 평안북도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 폐서도가 여기 어디다면 요 평양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서경이라고 나오잖아요. 폐서도는 고지도로 봤을 때 여기 평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 평양부 요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이 이제 폐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폐서도가 되겠습니다. 이 왼쪽에는 여기는 서안이 되겠고요. 그리고 고려 성종에 995년 때 개편한 지방제도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나라가 언제 탄생됐죠? 여기 이제 경주시라고 이거 나오죠. 경주시 내용을 보면은 여기 신라의 건국 초기 기원전 57년부터 신라 멸망 935년까지 설화벌은 금성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으며 여기 992년 약 1000년 동안 신라의 수도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현재 이름은 경주로 불린 것은 935년이라고 나오잖아요. 935년. 고려 태조 18전이다. 이후 동경, 계림부 등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현재 경지로 부른 거는 935년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고려 성종 때 고려 성종 14년에서 995년에 이제 개편된 지방제도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륙에서 한반도로 지명이 이동된 시점이 여기 995년, 즉 935년 이쯤에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중국의 양주 강도현이라고 이제 적혀 있으며 이 장안성은 서울에 상징하는 것으로 조선의 수도 한양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륙 중국이 조선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거기가 이제 강도현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중국에서 만든 고급 지명 대사전의 그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내용 일부를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경주를 입력하면은 경주는 고려 경주이며 본시 예맥의 땅이며 당나라가 이름을 고쳐 성상군이라 했다. 자, 이곳은 지금의 사천성 개헌에서 다스렸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사천성 아시죠? 여기 사천성이 어디입니까? 여기 중국 아닙니까? 사천성 한번 검색 한번 해볼까요? 자, 사천성은 쓰촨성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쓰촨성. 자, 쓰촨성은 중국의 현재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한반도가 보이고, 여기에 이제 쓰촨성이 보이시죠? 자, 쓰촨성 이 부분이 옛날에 이제 경주의 지명을 가졌다고 중국의 고금 지명 대사전에 나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양은 섬서성, 서경인, 장안성, 즉 지금의 서안으로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평양이 요 한반도 요 평양 보시죠? 자, 고지도를 보면은 우리나라 요 한반도 요 평양 요 보이시죠? 여기. 자, 현재 이 지도는 프랑스에서 복원하고 있는 1594년도 뭐 지도라고 설명하는데 여기 한반도 평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중국의 고금 지명 대사전을 보면은 자, 평양은 섬서성, 서경이 장안성에 위치되어 있다. 자, 지금의 서안으로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섬서성이 어딜까요? 섬서성 서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것도 한번 검색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섬서성은 현재 중국의 산시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산서성. 자, 고지도를 보면은 자, 중국의 여기 서안 자, 서안부라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장안현이라고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섬서성. 자, 이 부분이 예전에 평양이었다고 설명해요. 여기서 얼마 안 떨어졌죠? 자, 여기서 이래 동쪽으로 이렇게 우측에 가면 요 평양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예전에는 이 부분이 평양이었었는데 여기에 이것이 이제 이쪽으로 좀 이동됐을 수도 있고 원래 여기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경주 지명을 한번 또 확인해 볼까요? 경주는 수나라 때 다시 찾아 홍하군이라 했다. 당나라 때에는 안하군이라 했다가 다시 순하군이라고 했다. 그 후 다시 찾아 경주라 했으나 송나라는 경주 안하군이라고 됐다. 그 후 승적시켜 경량부라고 했는데 그것은 감숙성 경량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자, 감숙성 경량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검색해보면 어디인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현재 안 나오고 있는데 경향현이라고 한자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어디를 가르쳐주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여기를 시안시 위쪽에 이제 경향현이라고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주네요.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경향현은 고지도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측에 이렇게 쭉 가면
자, 여기 경량부라고 이거 보이시죠? 여기. 자, 한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보면 경량, 현이라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량현. 자, 여기 보시면은 경량부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이게 바로 경량현이 되겠습니다. 자, 고지도를 보면 시안이라고 돼 있잖아요. 평양 바로 옆에 수안시 이 근방에 여기 위쪽에 보면은 경량현이 있겠습니다. 이도에 많은 이제 지명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고급 지명 대사전에 이제 나와 있는 지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주가 예전에는 경량현에 이제 기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경주가 중국 대륙 이쪽 부분에서 시작해가 뭐 이쪽으로 점점 이동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 여기서 이제 신라가 이제 시작을 해가 여기가 경주가 시작해가 경주 수도가 이쪽 서쪽으로 이제 이동했을 수도 있다. 이제 뭐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한반도가 여기에 신라나 고구려 삼국이 있었다는 거는 이거는 엉터리고 아마 이거는 예전에 일본 놈이 서양 놈들을 시켜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역사 조작할 때 이제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래는 삼국이나 사마는 원래 이 대륙에 있었다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조선이 되겠죠. 자, 이 한반도에 아마 고려 지명이 있는 거는 예전부터 우리 선조가 지명을 이제 대륙에서 이제 이쪽으로 조금씩 이동했을 수도 있고, 원나라에 의해 가지고 원나라가 예전에 이제 고려를 치면서 아마 우리의 고려의 이제 황제께서 아마 이쪽으로 한반도 쪽으로 피신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지명이 이제 고착화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고려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래 고려의 시작은 대륙이었으나 이제 한반도로 어느 시점인가 이제 이동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 나중에 원나라가 다시 고려의 인제를 등용을 하면서 다시 이제 북경 쪽에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대륙을 다스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위키버가 내용은 또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자, 여기 삼경 체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려의 삼경은 중경, 서경, 남경, 중경, 서경, 동경, 서경, 남경, 동경을 일컫는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고려 삼경은 도참 사상에 따라 창건된 것으로 시대에 따라 일정치 않았으나 대개 위에 세 가지를 말한다. 역대 왕이 이를 중요시하였다. 자, 여기 보면 참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고려 땅에 삼경이 있는데 송왕이 중경이 되고 목면양은 남경이 되며 팽양이 서경이 되어 왕이 10일, 12, 1, 2월에는 중경에 거하고 3월, 4월, 5월, 6월에는 남경에 머물고 7월, 8월, 9월, 10월에는 서경에 머물며 야, 여기 보면은 36개국의 조공을 받는다. 조공을 하리라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36개에서 조공한다고 고려에 조공을 한다고 이렇게 딱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록은 도성기라는 풍수설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통일신라 후기에 승려 도선이 지었다고 전하는 풍수서로 현재 원본은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고려사에 언급된 것이 있을 뿐이다. 풍수지리서가 음양 도참서를 기초하여 쓰여진 도선비가는 고려의 정치 사회에 많은 영향을 줬다. 이런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해외에 서경에 머물면서 해외에 36개의 나라가 조공한다고 이야기 되어 있다고 딱 나와 있습니다. 자, 한반도 여기에 무슨 36개의 나라가 있나요? 여기 36개의 나라가 있다. 당신들, 여러분들이 36개의 나라가 있다는 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자, 고려시대에 한반도 주변에는 뭐 일본 정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요 중국 정도가 있었겠죠. 그럼 최소 2개밖에 더 됩니까? 2개. 2개 많이 잡아도 뭐 3개. 여기에 무슨 36개의 나라가 있나요? 이 주변에 도대체. 자,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순 엉터리고 다 가짜라는 것을 이 내용 하나만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